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코인 정리 1편, 코린이들을 위한 코인 정리 1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이제 임원들이 이제 주신 정보들을 오늘 좀 보면서 같이 쉐어를 하고 싶은데요. 코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채굴이죠. 마인. 채굴이란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함으로써 마이닝 말한 금이나 석탄 이런 것처럼 에너지와 시간을 들어서 이제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럭을 생성한 대가로 얻는 방식이 채굴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코인을 에너지와 시간을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니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채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사실 채굴자들은 아니죠. 채굴자들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채굴이 된 코인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다수의 참여자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즉 합의 알고리즘 종류도 되게 좀 많아요. 첫 번째, 작업 증명 POW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작업 증명의 코인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LTC,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모네로, 시아코인 등등. 즉 메이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 POW 방식이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분 증명이 있어요. 이거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줍니다. 지분율이라는 게 퍼센테이지죠. 그거에서 결정을 주는 건데 마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폴카닷과 에이다가 그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카닷이 요새 되게 핫하죠. 이따 준비한 또 코인 차트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위인 지분 증명 DPoS라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 코인들은 이오스, 지금 가장 핫한 코인 중에 하나인 스팀, 리스크, 테조스 이쪽이 한쪽에 또 팔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참여증명파는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을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토큰 받을 수 있는 다소 이상하지만 또 되게 재밌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대가를 받는 토큰입니다. 세타 토큰, 무비블록, 최근에 뭐 무비블록 이야기했었죠. 하하코인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코인, 대표적인 코인,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 중에 수익 보신 코인들을 조금 설명을 할 건데요. 이오스부터입니다. 이오스의 제작 목적은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 상위 코인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그런 좀 닉네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 밝혔다시피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즉 계속 빠른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무료 이거를 강점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밝히면 이오스는 어쨌든 중국 쪽과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콘텐츠 기반 엔터 산업 요거 좀 주의해서 보세요. 엔터 산업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엔터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론도 해당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인링크,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거죠. 체인링크,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와 결제 등에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스마트 계약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완전한 탈중앙화로 안전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스위프트 이쪽과 사업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코인이고요. 세타 토큰은요, 동영상 플랫폼, 아까 전에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채굴한다고 했었던 게 있었죠. 그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보안과 스테이킹을 위해 유통량이 점점 감소되는 게 또 재미있는 거고요. 스테이킹은 스테이킹 하는 방법과 코인을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코인을 스테이크, 그러니까 세이브하면 더 많은 코인이 들어오는 참 재밌는 방식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타 토큰의 형제 코인으로 세타퓨엘 엄청 유명하죠. 이 세타퓨엘 높은 유동성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타 그룹의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레이튼 이것도 한국 분들에게 매우 유명한데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입니다. 즉 카카오톡과 연관되어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확장 솔루션과 데이터 중심 뭐 등등등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코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알고 있어요. 자, 알트의 집중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디파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 디파이 은행을 블록파이, 셀시우스 그리고 뭐 바이낸스에도 스테이킹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넣으면 연간 6% 7%의 비트코인을 넣어주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비트코인을 담보를 잡아서 그 비트코인만큼의 USDT를 주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또 랜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알아서 빌린 그 금액이 없어지는 되게 신기한 구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뭐 100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받아서 150개 빌리고 150개가 또 가치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갚아지고 그 150개로 담보를 받아서 200개 이런 식으로 개수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뭐 100개가 아니고 거긴 뭐 숫자가 엄청 크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한국 분들은 디파이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고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킹도 그것 중에 하나죠. 바이낸스에 보면 자유예금과 고정예금 있고 스테이킹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보시면 가만히 그냥 두는 것보다 무조건 이익입니다. 관련 코인 체인링크, 스와이프, 유니스왑 제가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유니스왑 여러분도 유니스왑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스트, 트론, 루나 네 나중에 좀 달아볼게요. 루나 이슈가 좀 있어요. 폴카닷, 신세트 8, 컴파운드, 세미토큰, 스시스왑, 테라, 제로엑스, 다이코인, 연파이낸스 이런 게 있고요. NFT 이것도 핫하죠. 요새 NFT가 뭐야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즉 NFT가 어떠한 예술 작품부터 이런 거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유일무이한 그런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 제2의 비트코인이라도 불려왔죠. 좀 테마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뭐 A라는 게 있는데 이 A는 누구 거야? 그러면 누구 거야? 이거가 이제 경매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고요. 디지털 정품 소유 인증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타 토큰, 보라, 엔진 코인, 이번에 수익 난 엔진 코인도 이거고요. 클레이튼, 플로우, 디센트럴랜드, 칠리즈도 잘 보세요. 그래프 언제든 튈 수 있습니다. 왁스, 오리진 프로토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DID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백신 얘기 많이 나오는 메디블록이었나요? 백신 관련된 메디블록 그리고 메타디움, 아이콘, 바이오패스포트, 온톨로지, 파르마체인, 휴먼스케이프, 클레이튼, 시빅 이런 것들이 관련 코인입니다. IPFS 탈중앙화 분산형 프로토콜인데요.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것을 속도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코인 그리고 비토렌트 BTT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수익 150% 이상씩 내드렸는데 요거 있었고요. 홀로 시아코인 그리고 스토어제이 요것도 상장되면서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무엇이냐면 가상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의 verse죠. 그거를 같이 한 합성어입니다. 대표 주자 로블록스 특히 로블록스는 그 VR이랑 그 게임 관련된 쪽에서 지금 핫하고요. 제페토가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와 융합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코인들 분명히 많이 갈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코인 아까 얘기했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플레이뎁 요거는 이제 합류가 됐냐 안 됐냐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플레이뎁이 엄청 뛰었죠. 어젠가 오늘인가 뛰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암호화폐의 기회의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NFT와 메타버스의 융합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눈여겨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이라고 보여지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관련 코인과 필드가 다 달라요. 코리니 분들 지금 새로운 세상이시죠? 이런 것들 보시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정보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코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제가 항상 말하다시피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수라면 이런 코인들이 다 하나의 섹터인 겁니다. 뭐 나스닥, S&P 500 어떤 다우존스처럼 그런 섹터별로 다 다르니까 이거 그냥 뭐 이름 예쁘다 보라색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이런 섹터에서 만약에 한두 개가 떨어지고 폭락을 하면 다른 것들도 금방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내가 어떤 섹터를 모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고 또한 분산 투자를 하기 원하시면 각 섹터별로 하나씩을 잡고 그걸 또 투자하시는 것도 맞는 법입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후드려 맞으면서 다른 쪽에서 에너지 섹터나 은행 관련 섹터들이 높아졌는데 그것처럼 NFT 섹터가 만약에 후드려 맞으면 다른 섹터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 용어들 이제 코리니 분들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 김프, 김치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김프가 많이 끼었다라고 하면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을 때 쓰는 말이고요. 역프라는 거는 이제 역이 들어가니까 해외 가격, 즉 바이낸스나 다른 그런 곳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떡상떡락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미친 듯이 코인이 엄청 높아질 때 급등 이런 거겠죠. 이거 이제 급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매 추매 추격 매수란 뜻인데 가격이 막 오를 때 추가로 코인을 사는 것 아니면 가격이 낮아져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평단가를 높이고 낮추고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사실 알트코인입니다. 이 알트라는 게 alternative라는 뜻이 있죠. Plan B, alternative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메인으로 거의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움직임도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외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지극히 이제 제 의견이지만 에이다, 이오스, 스텔라, XRP, BNB까지도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메인 알트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RVN이나 다지는 메인 알트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더 잡 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근본이죠. RBN 근본, 다지도 근본은 없지만 이거 다지를 밀어주는 사람이 워낙 근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절, 이익을 보고 판매할 때 익절하셨다, 익절한다, 그리고 분할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항상 익절을 얘기하는데 익절하는 라인이 가면 분할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25%, 50% 그렇게 분할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손절은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고 있을 때 10%가 되면 그래도 한 25%, 30%는 손절할 때 분할 매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손절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20, 30%일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조금 아까 말한 추매가 되겠죠. 물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거래, 거래소마다 시세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 즉 그 김프 역프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토시,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죠. 4월 5일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사토시 어떤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그 사람도 아니고 그룹이라는 말도 있고 누군 그게 일론 머스크다 아주 되게 재밌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이름이고요. 비트코인의 수량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0.000001 BTC가 1 사토시예요. 그래서 1 사토시, 10 사토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사토시가 1 비트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포크,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드포크는 새로운 것, 소프트포크는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단가를 말할 때는 코인을 구매한 평균 단가가 얼마냐, 평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말이 있고 매도벽이라는 건 이제 세력이나 기관 혹은 보시, 이거 좀 재밌는 말인데
봇과 관련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의 봇 이야기가 많아서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벽을 세워놓았다는 거, 즉 개인이 사고팔고 하면서 못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뭐 라인을 세워놔가지고 뭐 1달러에 걸어놔서 1달러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매도벽이라고 합니다. 에어드랍,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새로운 코인을 얹혀주는 거예요. 물론 그 조건과 수량은 각각 에어드랍 하는 이벤트마다 다르고 이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RVN 코인이 뭐 만 개 있는데 에어드랍을 한다 그러면서 RVN을 가지고 있으면 다지를 뭐 만 개면 뭐 한 5천 개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호재가 되겠죠. 스냅샷 위에 에어드랍을 할 때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블럭에 가지고 있는 코인수를 측정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자료를 백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낸스에 뭐 10만 개의 레이븐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갖고 계신 분들 스냅샷 찍어서 뭐 얼마만큼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에어드랍과 스냅샷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코인 정리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